하나의 작은 씨앗처럼 시작하셨는데 이제 그 씨앗이 결국은 유학적인 시각으로 현지에 와서 현지인과 같이 사는, 그래서 현지화되는 그 과정을 스스로 체득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약간 세속적인 욕망도 있고 작가로서의 어떤 자신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점점 여기 우포라는 것과 동화되면서 개인적인 자아에서 사회적인 자아로, 그 다음에 환경까지 같이 생각하시는 자아로 이렇게 확대되시는 그런 선생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깨닫는데요. 저는 선생님 사진 중에서 아주 대형 작업하시는 그 가운데 이렇게 나무가 꽂혀 있는 것이 사실은 선생님을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신감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도 생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하나의 작은 것이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가.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소규모로 농업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키고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자신도 모르는 거죠. 이 자연과 이 우주가 연결돼서 선생님한테 올 때, 그죠? 그게 이제 선생님은 받아들이시는 입장이 되시니까. 근데 그 사진을 저는 딱 보면서 이게 선생님이 우포에서 느끼시고 깨달으신 거구나 라는 느낌이 왔었거든요. 그때 전시장에서 봤을 때요. 그 작품을 하시게 된 배경을 조금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요 우포에 늪에 가면 이제 종대라고 합니다. 저 네. 대가 대나무 막대기거든요. 네. 근데 종대라 하는데, 저 막대기는 실제 우포늪에 2월달 정도 되면 많이 꼽혀요. 굉장히 많이 꼽힙니다. 우포늪 전체에. 꼽히는 이유가 뭐냐면, 저거는 이제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어부 중에서 조금 이 활동이 가능한 어부들은
이제 그 그물을 사용해서 고기를 잡고, 활동이 조금 이제 나이가 드시고 힘이 좀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그 삼각망이라 해가지고 쭉 네. 줄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얘들이 거기에 갇히는 그거를 털어서 이제 고기를 잡는 방법이고, 그 금방 얘기한 대로 종대를 이용해서 잡는 어부들은 그 그물을 그 종대에다가 칩니다. 네네. 쫙 이렇게 치는데, 이제 쳤다가 이제 이 고기가 잡히면 그 우물 그대로 이제 쭉쭉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그물을 딸 수는 없고 그냥 쭉 해가지고 싣고 와가지고 가족이 따요. 거기에서 그물을 따고 그물이 손질을 해가지고 다시 또 치우러 나오고, 그래서 그냥 꼽혀가 있는 거예요, 늘. 근데 이제 그물이 이제 쫙 꼽혀가 있을 때는 이게 이제 그물이 약간 보여요. 요렇게 쳐가 있는 게 보여. 근데 저거는 이제 그물이 꼽혀가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이제 그런 거를 찍으려고 사실은 10년 전에는 생각을 안 했죠. 2009년 이전에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그런 어느 날 이제 10년이 지난 어느 날 보니까 새벽에 내가 딱 보니까 그거가 쫙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려서 계속 이제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게 막 흔들려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게 한 번 딱 흔들리면 쫙 하고 물결이 싹 없어져. 그런데 계속 흔들리면 계속 파장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나가더라고. 그걸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그거를 이제 보면서 그걸 찍기 시작했죠. 그래서 많은 그 사진들, 너무 많은 커트가 있어요. 그 사진들이 이 해넘, 지금 저 걸리가 있는 거는 노을 장면이고, 그러면 노을 중에서도 이제 하늘이 아주 이제 이 아름다울 때 찍어 놓은 곳이고, 이제 그 아침 서광도 찍어 놓은 게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저거를 내가 찍으면서 이제 내가 그때는 나의 정신 상태는 어떻게 무장이 돼가 있었느냐면, 자연을 함부로 하지 마라. 내 사진은 이제 자연을 함부로 하지 마라는 피켓이다 라고 생각할 때예요. 그리고 그걸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인데 그거가 눈에 보였으니까 요거는 내 마음하고 똑같구나. 그럼 가끔 이제 내가 이제 내 책에도 그런 거 적어놓는데, 안개가 팍 있는데 내가 그 안개가 거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안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진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신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사진과 나의 생각들이 이제 좀 이렇게 동일시되기 시작한 때예요, 그때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안개 속에, 그 다음에 때로는 그런 소리를 내고 싶고, 또 어떨 때는 또 흔들리기도 하고, 내가 심리 상태가 그렇잖아요,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또 별이 되고 싶을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여기에서 혼자서 사진을 찍다가 계속 이래 바라보다, 지금은 손님들도 있고 사람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사람들도 우자다가 한 번씩 만나지. 그럴 때니까 계속 눈만 바라보고 사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그때 내 사진의 당위성이 아주 분명해져요.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이게 나는 그 다음에 누가 옆에다가 집을 지으면, 옛날에는 그런 거에 그렇게 크게 의식 안 했는 것 같은데, 터 없는 데다가 산을 깎고 집을 지으면 너무너무 괴롭고 피곤한 거야.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이런 길 내는 거 이런 것도 싫고
꼬불꼬불하게 천천히 가면 네. 되지 뭐 네. 그러면 더 여유 있게 하룻밤 자고 오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막 이런 이제 자연에 조금 이렇게 네. 몰입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안 게 뭐냐면 내가 교만해지는 순간에 이 자연은 작게 보인다. 아까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 사람은 자연 속에 있는 건데 네. 먼지와 같이 자연 속에 있는 것이 찰나에 왔다 가는 건데 자연 밖에 나와서 이 자연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보고 있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뭐 그런데 저기 뭐냐면 거기에 내가 한 2년 동안 몰입해 있었을 거예요. 이 파장에. 파문이 하는데 계속 이제 한 2년 동안을 계속 다른 데는 아예 거의 신경 안 썼습니다. 계속 그것만 이제 보고 또 파문이 작게 난 거, 큰 게 난 거 막 그러면 그것만 계속 내가 뭐 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하면 금방 끝나겠지만 인위적으로 할 생각도 없고 그걸 계속 바라보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또. 네. 그래서 계속 뭐 바라보고 카메라 딱 설치해 놔놓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낚시꾼처럼. 네. 네. 그렇게 찍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사람은 별로 없는데 우포에서 그 자연 안에서 또 거기 있는 작고 큰 미묘한 어떤 생명체들하고 어떻게 보면 교감을 하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 정상적인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경지에 혹시 아니면 그렇게 뭔가 선생님 교감하셨던 그런 순간이 혹시 없으셨나요? 그런 순간들 많이 있죠. 많이 있으시고. 많이 있는데 이제 가장 큰 거는 금방 얘기한 대로 이제 그런 고라니 사건. 그러니까 그 얘가 내가 사실은 그때 어떤 상태 2009년 2월 달인가 그랬었는데 그때 내가 서울역 지하도를 갔거든요. 그래 이제 서울역 지하도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주일을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나는 이제 인생의 나락에 떨어진 거지. 왜 그러느냐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지도 안 했는데 내가 이제 사진에 몰입해서 부산에서 이제 모든 거를 끊고 우포에 와서 그 이제 10년 동안 그 사진만 찍다 보니까 나는 남들한테 사실은 내가 우리 부친 돌아가신 이런 것들도 일체 연락 안 하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다 뭐 누구 결혼한다 이러면 내한테 연락 오면 나는 항상 내가 못 가면 부일도 하고 그다음에 축하도 다 하죠. 그렇지만 내가 우리 큰딸이 결혼할 때 내가 내 책상 위에 청첩장을 요래 돌리려고 다 이래 해놨어. 근데 결국은 그 청첩장을 내가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왜 못 돌리고 결혼식이 끝난 거야. 주지를 못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소심하다 할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혼시키고 말았어. 큰딸이면 사실은 이제 첫 개혼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락하고 뭐 이제 그동안에 했던 거 거두기도 하고 있는데 그럼 둘째 아들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부친 돌아가신 때도 그렇게 되더라고. 아무도 뭐 연락 안 하고 그냥 가족끼리 하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이제 내가 너무 어려운 거를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이 잘난 척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눈치를 못 가지. 근데 나는 이미 내가 동남은행 지점장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3억을 내가 빌려가지고 3억의 빚이 있었어. 그때 3억의 빚이라고 하는 큰 돈입니다. 근데 그 얘도 죽을락 해. 내한테 너무 많이 빌려줬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근데 동남은행이 부산은행하고
그렇죠. 통폐합되잖아요. 네. 통폐합되면서 동남은행에서 이하가 쫓겨나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때는 개인 파산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왜 그런 빚을 졌느냐면 금방 이야기한 대로 카메라 그런 거 사야 되지. 네. 또 뭐냐면 우리 애들이 뭐 지금 저 뭐냐면 열심히 공부하고 아들이 뭐냐면 이 소위 말하면 싸가지가 있는데 이 싹 그 뭐냐면 무시할 수가 없잖아. 네, 그럼 뒷바라지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우리 집 사람 돈 버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집에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하면 뭐 인생 바닥이 난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도망치는 수밖에 없다. 나는 사라져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사라지면 끝난다. 이래 생각하고 서울역 지하도로 간 거예요. 이것도 지금 처음 얘기하는. 그리고 가서 일주일 있는데 나는 술을 못 하잖아. 근데 거기 애들은 이 술 먹어야 생활이 가능해. 네. 그 내가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 버티는 힘인 거죠.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여기에 내가 체질이 안 맞는 거지. 안 만들어야겠어. 그래서 뭐냐면 일주일 만에 돌아온 거예요. 네. 돌아와서 이제 사지포에 지금 그 카메라가 있는데 그 콘탁스 카메라, 필름 카메라 그거 하나 딱 메고, 왜냐면 열보가 너무 심했거든. 그 카메라 맨날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온 몸이 이 대상포지 막 1년에 4번씩 하고 막 온몸이 부스럼 딱지에다가 엉망진창이 돼가 있는 면역력이 떨어졌어요.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딱 그게 뭐냐면 돈 때문에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더라고요. 맞아요.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갈 때까지는 내 그렇죠.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딱 왔는데 바로 그 고라니가 이 새벽에 나타나가지고 내한테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내가 그 고라니가 지는 맨날 봤을 건데 나는 고라니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 보는 거더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상호 시선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 애가 보는 세상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모든 그런 이제 이 어떤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겸손할 수밖에 없는 네네. 태도가 돼버렸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금방 얘기한 대로 엄청난 나의 교감이랄까 그게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그래서 내가 뭐냐면 나는 사진가지 예술가는 아니지만 예술가시죠. 나는 사진가 예술가로 봐주면 너무 감사하지만 예술가죠,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근데- 참. 근데 그 예술이라 하는 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옛날에는 아우라 했지만 지금은 교감이다. 그런 거를 이제 내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이제 그 뭐 하다못해 풀벌레, 뭐 아주 작은 곤충 이런 것이 내 눈에 보이면서 이제 내가 함부로 이제 그 전까지는 우포늪을 함부로 들어갔잖아요. 막 함부로 막 이게 뭐 특공대처럼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 뒤로는 뭐냐면 전부 다 나를 보고 있는 거야. 그거가 느껴져. 네네네. 전부 나 무서워가지고 막 나를 자기를 해칠까 싶어서 보고 있는 거가 내 눈에 보여지니까 그런 데를 들어갈 수가 없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 길은 이제 교감이지. 선생님은 교감이라 말을 하시는데 교감. 세속적인 언어는 이제 도인이 되었다, 극도했다. 그거는 제 아니고. 선생님 진짜 우리 아무것도 짜가지고 온 거 없었거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마구마구 질문이었어요.
근데 너무 음. 진지하게 내가 지금 너무 말씀을 진지하게 많이 해가지고. 아니, 근데 말씀을 저는 너무 아까 잘해주셔가지고. 오늘 처음 하신 말씀 저거 중에 아까 이제 막 카메라별로 분석을 그 기계적 분석, 색감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날 때 어떤 걸 쓴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진을 하셨다 하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수업할 때도 그런 얘기 하기도 하고 제가 영상을 배울 때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논리적이어야지 창의적일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추상화의 거장 중에 이제 피카소라는 작가가 있잖아요. 그 피카소라는 작가도 초창기 초기 작들은 거의 정밀 묘사하는 작업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하여튼 나중에는 이제 진짜 선 몇 개 긋고 아, 네. 뭐 감사합니다. 저걸 해도 무슨 작품인지 딱 그게 나오잖아요. 네. 한편으로 보면은 네, 감사합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글을 쓰는 서예도 처음에 이제 궁서라는 글씨체가 있지만 이게 레벨이 올라가면 이제 전서 해서로 가면은 휘갈겨 써도 그렇죠. 무슨 글씨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게 카메라의 특성을 가지고 날씨별로 온도별로 어떤 계절별로 탁탁 가지고 썼다라는 거는 되게 정확하고 논리적인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 선생님이 무슨 카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찍고 싶을 때 뭔가 찍었을 때 나오는 결과물들은 좀 다를 거라는 게 이제 막연한 제 생각인데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되게 카메라 조작을 잘하고 뭐 그 기술적인 걸 써서 찍는 그런 과정의 사진들을 지나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해되면은 대충 찍어도 사진이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 가끔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이 사진을 찍는다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창의적인 그런 거랄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떤 선 경험자 선배 입장에서 어떤 거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드시고 얘기하셔도 돼요.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기초적인 거를 단단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 암실 작업을 안 해본 사람이 이 지금 사진의 그 뭐냐면 이 평가를 하기가 어려워요. 기술적인 평가를. 근데 암실 작업을 해본 사람,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은 있잖아요. 암실 작업만 한 사람. 그럼 흑백 작업만 한 사람 있잖아. 근데 디지털 작업만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선택의 폭이 좀 좁아요. 암실에서도 흑백을 하고 칼라를 하고 슬라이드를 하고 다 해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얘기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내 경험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나는 그런 작업을 다 내가 이제 뭐 칼라 암실 작업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 현상도 해보고 그 다음에 흑백 암실은 물론이고 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디지털도 이거 내를 위해서 이 카메라가 나왔네 이래 생각을 했거든 내가. 그러니까 내가 전공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또 내가 막 학교 졸업하고 컴퓨터 기술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게 나왔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그러니까 다 경험을 해본 거잖아. 이게. 그런 사람 입장에서 이제 이제 이상일 선생 같은 그런 사람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해도 되지. 그러면 그 디지털은 아무것도 몰라. 메일도 쓰기 어려워. 이갑 처리도 마찬가지야. 다 그런 사람들 또 최강호도 마찬가지야. 그래가지고 디지털은 아예 그냥 근데 지금 어디 가서 강의하려고 하면 거기 뭐 스캔 떠야 되고 그 다음에 저 PPT 만들어야 되고 골치 아파. 그래서 너무너무 그게 피곤하다라고 내한테 뭐냐면 얘기해. 그런 거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미 뭐냐면 이 내 구조가 거기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그런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내가 그걸 따라갈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냥 그 작업을 고집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봐요.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런데 그 작업만 해서 훌륭하게 만들어도 되는데 하고 있잖아 실제로. 그렇지만 영역은 좁다. 그럼 이게 이제 스펙트럼한 어떤 영역을 많이 기술적인 영역을 자기가 확보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나는 다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금방 카메라 문제도 나는 카메라를 너무 좋아했어요. 지금은 이제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포기했지. 왜냐면 원리 어댑터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접은 지가 우포도 들어와가지고도 좀 그러다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2010년 돼가지고는 아예 관심을 안 둔 거지. 아예 관심을 안 두고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약간 멍청해진 듯 해요. 그런데 일단은 그것이 이제 금방 얘기한 대로 내가 커피를 볶는데 지금은 뭐냐면 딱 소리 이제 팝콘처럼 이제 이 커피가 볶으면은 튀어요. 그러면 딱 온도 옛날에는 온도 정확하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시간 체크하고 이걸 다 조합을 해가지고 이걸 해냈지만 지금은 딱 소리 들어보고 이거 꺼내야 되겠다 안 꺼내야 되겠다 정확하게 나와요. 이게 강배전이냐 약배전이냐 정확하게 나와. 내가 요 약간 좀 신만서를 느끼면서 오늘은 그런 커피를 만들어냈다면 정확하게 나와.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자동 생성이라는 거예요. 자동 생성. 그래서 사진도 결국은 뭐냐면 모든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내가 사진을 딱 찍는 순간에 그게 자동 생성이 돼가지고 딱 결합되는 거예요. 그런 거가 이제 조금 금방 이야기한 대로 내가 한쪽에만 치우쳐가지고 하면 그 자동 생성이 되더라도 늘 자기 속으로는 그거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게 뭐가 부족하다라는 거. 그러면 그거는 그 부족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물론 그것이 정답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렇다.